자, 이제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좀 하자. 자, 저번에 닮음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만 좀 했었고, 일단 닮음의 기본적인 정의는 어떻게 됐었냐면 삼각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모든 도형이 다 성립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정한 모든 변액이 또는 공간들을 일정 비율만큼 늘리거나 줄였을 때 또 다른 도형과 정확하게 포개지고 일치하게 되면은 서로는 닮은 관계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근데 오늘 하는 건, 자, 이제 제목이 삼각형이잖아. 합동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앞으로 니네가 많이 풀 것들은 닮음도 삼각형을 주로 얘기를 하기는 할 거야. 근데 하지만 또 꼭 잊지 말았으면 하는 건 삼각형만 닮음은 아니라는 거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삼각형 때 합동 조건 3개 있었죠. 네. 1학년 때 기준으로. 2학년 거 RHS, RHA 빼고 3개였죠. SAS, SAS, SSS, ASA 3개였죠. 닮음도 3개인데 비슷하면서 다른 게 조금 있어서 오늘 그 합동과 닮음 조건의 차이점을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거부터 얘기할 거야. 물론 책에 있는 순서랑 똑같은데 처음에 써있는 게 SSS 닮음이라고 나와 있어. 안 중요해요? 덜 중요한 것부터 한다고. 자, S는 사이드 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변 3개가 합동이면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합동이었지? 그럼 닮음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니네 저번에 공부해서 알겠지만 대응하는 변끼리 일반적으로는 길이가 달랐어요. 네. 뭐가 같았죠? 비율이 같았죠. 네. 그리고 그 비율을 우리가 닮은 비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지? 그럼 똑같아. SSS 닮음은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세 쌍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율이 같은 거야. 합동이랑 더 짜증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어? 비율이 다 3개가 같은지를 확인을 다 해봐야 돼. 귀찮지. 왜? 합동일 땐 같은 거 찾으면 되잖아. 같은 거 눈에 딱 보이잖아요. 조건 나와 있으면. 근데 닮음은 비율을 다 따져서 세 쌍에 모두 다 비율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닮음이다 라는 거야. 뭐 중요성은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 미만이라고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출제 빈도수가 높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렇다고 뭐라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 그럼 이게 왜 닮음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나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저번에 닮음 설명하면서 내가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2개를 그려줬었잖아. 그 과정이 어땠죠? 작은 삼각형을 변의 길이를 2배 늘렸더니 큰 삼각형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됐어? 포개졌지. 네. 합동이 됐죠. 그 과정을 한 번만 다시 이해하면 되는데, 자, 똑같이 그냥 숫자로 합시다. 근데 내가 했던 게 2cm, 3cm, 4cm였나? 네. 자, 이렇게 그냥 해볼게. 2, 3, 4cm 삼각형이 있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변의 길이가 자 2배인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4, 6, 8 이게 저번에 했던 그 합동 예제 중에 하나였죠. 그럼 왜 이제는 SS 닮음이라고 바로 하겠다라고 했냐면 세살이랑 똑같이. 자, 잘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변의 길이를 2배씩 늘리는 거야. 2배씩. 그러면 8cm가 되고 4cm가 되고 얘랑 연결하면은 6cm가 자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늘리면 늘어난 노란색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합동인 거 저번에 했던 거죠. 이게 사실은 닮음의 정의 설명하느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 녀석이 나오는 거이기도 해.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있던 흰색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2배씩 늘리면 노란색 삼각형은 오른쪽에 있는 큰 삼각형하고 포개지는 거 확인됐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비포와 애프터는 무슨 관계다? 닮은 관계이고 닮음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는 거였죠? 기억나죠?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하기 싫은 거야. 공식이라 하면 우리가 공식 왜 암기해요? 좀 빨리 풀고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암기하는 거 아니니? 이걸 이제 많이 했으면 앞으로는 노란색 그리는 거 생략하고 결국에는 4하고 8, 2하고 4, 3하고 6 다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1대 2가 돼버렸죠. 이렇게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으면 닮음이고 조건은 무슨 닮음 조건이다? SSS 닮음 조건이다라고 받아들이다라는 거야. 이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늘리는 작업을 이해됐어요? 참고로 기억해야 되겠지만 닮음의 삼각형은 대응하는 가게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 그때 이미 우리 확인했죠? 네. 확인했죠? 요각하고 요각도 같고 자, 이건 그냥 복습이지 뭐. 요각하고 요각도 가게 크기가 똑같은 거 그때 했었지. 자, 요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 합동은 두 번째 써있던 게 SAS 합동이었지. 닮음도 SAS 똑같아요. 자, 요거는 설명한 번 적이 없어서 과정을 하나씩 다 얘기해 줄게. 아까 변의 길이 3개를 써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변의 길이를 2배씩 늘렸잖아. 그랬더니 합동이 됐죠. 이 합동이 대쪽까지 이끌어내는 게 닮음 찾는 비결이란 말이야. 근데 이번엔 각이 하나 추가된 거야. A는 앵글의 약자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삼각형이 있어요. 변 하나가 없어요. 이번에는. 대신에 끼인 각이 주황색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변의 길이가 8이고 4인데 중간에 끼인 각이 똑같이 주황색이야. 그러면 어쨌든 이 녀석을 적당히 잡아 늘리든지 줄여가지고 얘랑 포개지면 합동이 되는 거란 말인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면 4cm를 또 2배로 늘려. 2cm도 또 2배로 늘려. 그 다음에 연결을 해. 그럼 여기가 8cm고 여기가 4cm 되는 거 됐나요? 네. 2배로 늘린 거야. 네. 그러면 늘어난 전체 노란색 삼각형은 8cm, 4cm, 끼인각 주황색 됐니?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도 8cm, 4cm, 끼인각 주황색 어때? 합동 기준으로 보면은 둘은 SAS 합동 조건을 만족하지. 네. 맞니? 자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야. 이 잡아 늘리는 걸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왜?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중간 과정 생략하고 조건만 따져가지고 바로 닮음인 걸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얘도 이제 늘리는 걸 안 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있는 4cm가 8cm가 돼서 여기 있는 8cm랑 여기 있는 8cm가 대응변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닮음에서도 대응변은 어떻게 했어? 늘어나기 전 후의 변을 대응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기억나지요? 적은 거죠? 자 그럼 4하고 8을 따져봤더니 비율이 1대2인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2cm는 누구랑 대응변이냐면 얘랑 대응변이 된 거지. 근데 길이의 비가 마찬가지로 1대2가 됐죠. 앞에서 한 S랑 똑같아. 합동은 길이가 같아야 되지만 닮음에서 S는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이건 항상 명심해야 돼. 아까 1대2 비율인 게 총 3쌍이 있었잖아. 맞죠? 근데 SAS 닮음일 때도 S가 2개가 있잖아. 그럼 마찬가지고 4cm, 8cm, 2cm, 4cm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1대2로 같은 게 이번에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A가 들어갔어. 그 A는 뭐냐면 합동일 때와 똑같은 끼인각이야. 자, 주황색 끼인각 똑같은 거 확인됐지. 그렇게 되면은 적당한 길이를 잡아 늘려가지고 노란색을 만들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합동이 무조건 되더라 라는 원리를 하나 만들어낸 거야. 자, 따라서 앞으로는 노란색 안 그리고 비포 애프터만 보고 1대2 비율, 1대2 비율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각까지 같으면 닮음이라고 합시다 라고 해서 만든 게 이 녀석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합동이랑 같으면서 조금씩 다른 게 지금까지 뭐야?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지.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이 나왔고 얘는 출제 빈도수로 따지면은 둘이 합쳐서 조금 가져가면 한 5% 내외라고 봐요. 잘 안 나와요. 그럼 하나 더 남았지. 3개라고 그랬잖아. 자 이제 니네가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게 세 번째 건데 자 그거 하기에 앞서서 연습 좀 하고 하자. 자 그냥 내가 몇 개 가져왔거든. 네. 예제 요거 예제 잠깐만 해보자. 자 그냥 여기다 할까? 자, 밑에다 그리자. 자리가 애매하네. 자 SSS 닮음인 거 연습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느냐? 물론 출제 빈도수는 낮다고 했지만 닮음을 애들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건 뭐겠어? 닮음을 찾는 게 번거로워하는 거야. 좀 힘들어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예제 요거 SSS 닮음 문제거든. 자, 6번이에요. 비율은 무시하고 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어. 응? 언제쯤 토요일 오는 거 적응할래. 나도 물론 졸리지만 정신 차리게 잘 봐봐. 나도 졸려. 자 그림은 대충 그렸어요. 길이만 주목해봐. 두 삼각형에서 따졌을 때 자 이건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둘이 닮음이 뭐 성립하는지 찾기만 하는 연습 문제거든. 예. 일단 삼각형 2개 있으니까 뭐 둘이 닮음인 것 같기는 해. 그러면 닮음 조건을 현재 2개 공부했는데 2개 중에 어떤 거에 만족하는지를 좀 찾아보면 각도는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럼 일단 얘는 탈락이야. 그럼 얘밖에 없어. 그러면 SSS 닮음 아까 뭐라 했어요? 세상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 된다. 1대2 비율. 그러면 지금 변의 길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응을 시켜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삼각형이 1번 삼각형하고 2번 삼각형 있죠? 그러면 1번 삼각형에서의 14cm하고 2번 삼각형에서 보니까 7cm하고 매칭을 해봤더니 2대1이지. 네. 그럼 2대1이 다른 두 군데에서도 만족을 하면은 이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1번 삼각형에서의 8cm하고 2대1 비율 만족하는 게 있나 찾아봤더니 4가 있지. 됐니? 1번 삼각형에서의 16cm랑 2번 삼각형에서의 8cm랑 또 2대1이지. 그러면 세쌍에 대응하는 2대1 비율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아,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SSS 닮음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겠다라는 거야. 합동보다 귀찮은 거 알겠죠? 길이 같은 걸 찾는 것보다 더 번잡하단 말이야. 비율 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아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 알겠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 연습을. 자, 그 다음에 요거 예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것도 닮음인 삼각형 한번 찾아보자. 자, 이번엔 꼭지점까지 써줄 테니까 기호까지 완벽하게 한번 써보자. 내가 그린 예제가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 처음 공부할 때 많이 틀리는 걸 그려온 거야. 쉬운 건 아예 하지도 않아. 그럼 니네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닮음이 예전부터 어렵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했지. 해서 한 게 이유가 뭐 두 가지 의도가 있어. 처음에 일단은 어렵다는 걸 니네가 좀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게 두 번째 이유는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야. 다 어렵진 않아. 어려운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 사실 나는 중학교 때 닮음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인데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나는 항상 공부할 때 교과서부터 공부했단 말이야. 교과서가 니네한테 2학년 건 안 받았잖아. 네. 1학년 거는 갖고 있잖아. 1학년 거와 1학년 2학기 것도 내용이 다 실려있니? 나눠져 있지 않지? 아이 같이 하시면 교과서가 따로야? 네. 1학기 2학기 따로야? 네. 1학년 거 딱 한 권 있는 거 아니야? 네. 따로면은 여름방학 전후에 교과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저 따로 있는 것도 있는데요. 아, 과목마다 달라? 네. 수학은 안 그래? 수학은 한 권이야? 네. 네. 내가 어땠는지가 기억이 안 나. 어쨌든 1학년 거 있으면 뭐 닮음은 당연히 없겠지만 1학년 거 2학기에 니네 합동 공부했잖아. 네. 교과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요즘 교과서가 사실 많이 쉬워졌어. 실려있는 예지도 별로 어렵지 않고, 그리고 지금 2학년 애들도 지금 시험을 한두 학교씩 보고 있는데 지금 2학년은 첫 시험을 보고 있는 거거든. 아니요. 선생님 예상대로 교과서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난이도가 막 어렵진 않아. 그냥 충실하게 연습 잘한 친구들은 다 50 넘었어. 그리고 문제가 물론 그렇다고 교과서가 쉬워졌다고 하지만 교과서도 단원별로 보면 심화 문제가 한두 개씩은 실려 있는데 그 심화 문제는 학교에서 풀어주는 데도 있고 안 풀어주는 데도 있는데 참 웃긴 게 학교에서 수업을 안 했는데 그걸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 알아서 공부하라. 그걸 또 조정하는 건 중수업 때문에. 중수업 하면 사실 수업 매끄럽게 진행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대충 건너뛰고 심지어 좀 배짱 있는 선생님들은 자 이건 안 할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가끔 있더라고. 근데 그걸 시험 문제로 내. 와. 이번에 나왔고 난 그걸 알고 있어. 작년에 겪어봤다 보니까 이번에 시험 대비할 때도 교과서는 다 풀렸거든. 아 교과서 문제만큼 틀리지 말자고 생각하고 무조건 시켰단 말이야. 교과서 니네 교과서 내가 자료 내가 다 갖고 있거든. 심지어 진짜요? 교사용 자료도 갖고 있어. 그 교사용 자료는 뭐냐면 니네 학습지 만들거나 수행평가 낼 때 참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출판사에서 주는 게 있는데 그건 니네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왜요? 교사용 자료니까. 교사용 자료는 비매품이야. 비매품이 문제는 아니야. 아니요. 선생님 교사가 아니잖아요. 네? 난 교사가 아니니? 그래 강사구나. 수학학원한테 줘요. 강사구나 그래. 그럼 구할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시험 대비할 때도 다 줬어요. 근데 인터넷에 웃긴 게 몇몇 학교는 똑같이 나왔어. 그리고 수행평가도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보통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단 길로 썼다. 이거 2단원에서 낼 거야 이렇게 범위만 알려주지 문제를 찍어주는 학교는 많이 없거든. 저희 다 찍어주시는 거. 그럼 좋은 거야. 봤어. 5문제 중에 3문제 낼 거야 이렇게 찍어주는 학교도 있고 반만 외우고. 범위만 알려주는 학교도 있는데 아니요. 보통 그런 학교가 교사형 자료에서 많이 내더라고. 근데 교사형 자료에 수행평가 서술형 자료가 있어. 그거 뭐 대한여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뽑아서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봐 했는데 숫자는 안 갖고 그대로 나왔다. 대한여중이요? 저희 누가 다녀요? 여긴 없죠. 뭐 대한민국이요? 성순이에요. 재미없죠. 자, 그래요. 꿀잼이었다. 자, SAS 다룬 예제인데 자 어떻게 SAS 이거 문제 아니에요? 똑같냐? 네. 숫자도 똑같냐? 네. 뭐가? 선생님 표절이에요. 그 책이 내 걸 바뀐 거야. 네? 네. 이거 꽤 됐는데?
뜻이 좀 되는데 이해돼? 자 어쨌든 봐봐. SAS 닮음인 거는 예제라고 했으니까 맞는데 어떻게 SAS 닮음되는지 좀 써보자. 그냥 SAS 닮음이면 두 쌍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똑같고 끼인각이 같아야 된다 했지. 네. 그러면 구조꼴을 만족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따져보면 이게 특히나 합동은 모양 비슷한 거를 유대적으로 쳐는 거라면 됐지만 닮음은 좀 힘들어. 잘 안 보여 그게. 그래서 정말 일일이 다 대조해봐서 조건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AD가 4cm. 네. 일단 길이부터 봐봐. 두 쌍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4하고 전체 9를 보면은 4대 9를 말 그대로 4대 9잖아. 약분 안 되죠. 근데 어떤 다른 변들을 봐도 4대 9를 만족하는 변의 길이는 안 나와요. 해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하고 6하고 대조하는 거야. 네. 그러면 잘 봐봐. 써줄게. AB랑 AC의 길이가 4대 6이니까 2대 3 비율이지. 네. 네. 이래- 완전 똑같은데요. 푸는 방식. 어디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2대 노트 필기 해라 그래도 안 하니까. 네. 네. 내가 2대 3을 만족하는 게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잘 봐. 4하고 아이고 네. 4용 맞구나. 미안. 네. 근데 2대 3의 비율을 또 만족하는 게 뭐가 있나를 봤더니 여기 있는 6cm하고 9cm가 또 2대 3이지. 약분하면 2대 3이잖아. 아, 쌤 이해가 안 돼요. AC 6cm하고 AB 9cm가 비율이 또 2대 3이야. 아니 삼각형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네? 두 개가 아니잖아. 이 문제는 삼각형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두 개만 바라보지 말고. 큰 거. 얘는 두 개였지. 얘는 두 개였지만 얘는 하나, 둘, 전체까지 세 개야. 그럼 지금 3개 쓰면서 세 개의 삼각형 중에서 두 개의 닮음인 삼각형을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3개 닮으면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문제마다 다르지만 일단 하나만 찾아보자고.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AC 6cm하고 AB 9cm하고 약분하면 2대 3 맞지? 예. 그러면 두 쌍에 대응하는 길이의 비가 같은 거 두 쌍 찾았네요. 예. 그럼 잘 봐봐. AD랑 AC라고 했잖아. 그럼 AD랑 AC 다시 말하면 AD는 이 삼각형이 갖고 있는 한 변의 길이다. AC는 이 삼각형이 갖고 있는 한 변의 길이야. 네. 그 다음에 AC는 이 삼각형도 갖고 있고 전체도 갖고 있는데 AC는 자 그렇게 됐을 때 AB는 어떻게 되냐면 AB는 큰 삼각형이 갖고 있지. 네. AC는 작은 삼각형도 갖고 있지. 네. 그러면 둘 사이에 끼인각이 같아야지 SAS 닮음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끼인각이 어디가 끼인각이 표시를 하면 딱 SAS 닮음이라고 했을 때 요 각도에다가 딱 표시하면 정확하게 끼인각이죠. 자 표시 다시 한번 해볼게. AD랑 오케이? 네. AC가 2대 3 비율이었잖아. 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어디라고 했어? AC랑 AB가 마찬가지로 2대 3이잖아. 그러면 네. 녹색과 파란색 사이의 끼인각은 주황색밖에 없지. 네. 근데 어차피 겹치잖아. 네. 몇 도인지 모르지만 같은 건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A는 각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끼인각으로서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자, 따라서 주삼각형은 어떻게 되는 거다? 닮은 관계를 만족한다. SAS 닮음을 만족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합동이나 닮음이나 꼭지점 순서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럼 이거 좀 조심해서 써보자. 그럼 나는 결국엔 이 삼각형하고 전체가 닮음인 걸 찾은 거 아니니? 네. 그러면 삼각형을 작은 거부터 써볼까요? ADC라고 써볼까요? 그럼 이거랑 큰 삼각형이 닮음인 건 알았어. 네. 그러면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가 어떻게 될까? 이걸 잘 맞춰봐야 돼. 자, ABC. 그래서 내가 색깔 구분을 해준 거거든. AD는 작은 삼각형의 한 변이었지. 네. 이쪽 녹색은 큰 삼각형의 한 변이, 물론 작은 삼각형도 갖고 있지만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이기도 하죠. 네. 이해되나요? 무슨 말하는지? 그러면 성분 AD랑 AC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대응변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 A 다음에 BC를 쓰는 게 아니라 A 다음에 D를 썼잖아. 그럼 D하고 대응하는 꼭지점이 C가 되는 거야. 그럼 남은 꼭지점 뭐밖에 없어? B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순서를 써줘야 돼. 어라. 합동대랑 마찬가지로 이거 맞춰주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된다. 네. 알았죠? 닮음 조건까지 뭐를 쓴다? SAS 닮음까지 쓰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지.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변의 길이를 한 번씩 아까는 물론 얘도 8cm가 공통으로 겹쳐 있다 보니까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8하고 16하고 1대2고 4하고 8도 1대2다 보니까 8cm를 한 번 쓴 게 아니라 두 번 건드렸잖아. 네. 왜? 8cm는 1번도 갖고 있지만 2번도 갖고 있는 선분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썼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6cm는 작은 삼각형도 갖고 있지만 큰 삼각형도 갖고 있는 선분이다 보니까 닮은 관계 따지는 데 있어서 AC를 몇 번 썼어? 두 번 썼지. 이런 게 굉장히 흔해. 겹칠 때나 특히나 그래. 겹칠 때. 쟤나 얘처럼 똑같이 갖고 있는 선분일수록 무조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 하나를 참고하시고, 이런 겹치는 게 없는 그림은 굉장히 쉬워. 겹치는 게 있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개념대로 푸는 거다. 조건 만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야. 비율 같은 것도 딱 있는지, 그 둘 사이의 끼인각이 같은지, 둘 사이의 끼인각이 같은지 요거 확인하는 것만 연습하면 돼. 사실 이게 좀 연습이 돼 있으면 똑같은 변이 있어도 나는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풀라고 하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건 보고 풀어야지. 그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자, 그렇게 두 번째 조건까지 연습했고요. 자, 이제부터 남은 것까지 겁나 열심히 들어야 된다. 뭐 지금 열심히 A 닮음이요. 자, 세 번째 걸 할 건데요. 세 번째 거가 왜 AA 닮음인지부터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자, 두각이 같다. 우리 닮음, 아니 합동 공부했을 때는 ASA 합동이 세 번째 거였어. 근데 이번엔 ASA가 아니라 S가 하나 빠졌어. 왜 그런지 좀 이해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녀석을 빨간색으로 써주는 이유는 출제 빈도가 90% 이상이에요. 거의 대부분 AA 닮음 문제라고 보면 돼. 조금 과장하면 얘만 잘해도 닮음 잘하는 거라고 봐요. 사람 발을 하지만 두 번째 것까지도 연습은 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중단을 하게 되면은 주로 얘기할 건 얘가 좀 많기는 해. 그래서 하나 참고하시고 중요성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 자, 그럼 S가 왜 빠졌을까는 닮음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벌써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닮음의 삼각형에는 각도가 다 똑같다 그랬잖아. 대응하는 각이 다 똑같다 그랬잖아. 물론 이거는 삼각형에서 닮음 조건이야. 그럼 잘 봐봐. 사각형은 없어요. 삼각형은 닮음 조건이 없어요. 네. 합동도 왜요? 없었잖아. 합동이 없었잖아. 똑같은 거야. 아, SSS 아니에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S.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공부할 땐 쓰진 않아. 사각형은 땅을 어떻게 찾아요? 다른 조건은 다른 거 어떻게 찾아요? 직접 노가다로 비율을 다 늘려봐야지. 네. 야, 지금 우리 닮음 조건 공부하는 게 결국엔 뭐였어? 잡아 늘리거나 줄이는 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조건만 보고 바로 찾겠다라는 거죠. 사각형은 그런 이론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 사각형은 그래서 일일이 다 해봐야 돼. 첫날에 우리 직육면체 같은 거 막 늘려봤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이 다 해봐야 돼서 번거로운 문제이거든요. 자, 닮음인 거 AA라는 얘기할 건데,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닮음인 삼각형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다 같다라는 걸 이미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 중에 삼각형에서 이게 왜 좋냐면, 잘 봐봐. 첫 번째 삼각형하고 두 번째 삼각형하고 노란색으로 각이 하나 같대. 그 다음에 첫 번째 삼각형하고 두 번째 삼각형하고 각의 크기가 또 똑같대. 자,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이게 뭐가 좋냐면, 지금 현재 두 삼각형은 내각 세 개 중에서 두 쌍이 같죠. 그럼 비어있는 각은 당연히 어때요?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남은 각도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지. 그럼 두 삼각형은 세 쌍의 대응각이 똑같죠. 근데 이거는 닮음의 특징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거란 말이야. 뭐였어요? 닮음의 삼각형끼리는 모든 각의 크기가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미 확인을 했잖아. 아, 그럼 그거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굳이가 아니라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똑같아져 버리면 나머지 각도 같으니까 모든 내각의 크기 다 똑같네? 근데 이거는 닮음에서 늘 발생하는 사건이었으니 이제는 각도 두 개만 같으면 무조건 닮음이다 라고 정리합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AA 닮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는 변이 있어 없어? 없지. 없어요. 왜 없어? 내가 지금 각도 얘기하면서 변의 길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요? 아니요. 할 필요가 없었죠. 왜? 각도가 무조건 다 같다 그랬잖아. 닮음의 삼각형끼리.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각도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는 굳이 변의 길이를 길이의 비를 측정하지 않아도 닮음인 거 각도만 갖고 확인할 수가 있었지. 그래서 S가 빠진 거야. 오케이? 빠진 거야.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용해서 연습 하나 해볼게요. 많이 나온 조건이니까 잘 이해하자. 자, 그리고 또 예제 하나. 똑같은 거.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책에 있나?
몰라요?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검증해 봅시다. 50도 50도. 얼마 있나? 있어? 가격이 몇이죠? 가격이 몇이죠? 각 없는데? 네? 아 노잼. 가격이 없다고요? 아니네. 아니야? 네. 다행이다. 네, 자, 그림은 닮음의 똑같이 삼각- 생겼어요. 어? 그림은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그림은 흔하지. 자, 닮음의 삼각형 찾아볼까요? 세 번째 A의 닮음이 얘죠. A, B, C, A, D. 자, 뭐 눈대중상 얘랑 전체 같지. 삼각형 두 개밖에 없다. 그럼 왜 닮음인지 한번 따져보면 평행선을 그려준 이유는 동의가 그렇지. 동의가 어떤 같다를 우리는 항상 쓸 수 있다 그랬죠. B하고 D가 같아요. 그렇죠. 그럼 합동인 거 아니 평행선인 것에 의해서 요각하고 요각이 똑같지. A는 공통이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풀이가 갈라지는데 사실 요것도 동의가 맞죠. 이상하네. 맞죠. 근데 자, 요 성범이가 말한 대로 요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왜냐면 두 삼각형이 요 가계 크기를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 자, 그럼 누구랑 누구랑?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공통각 하나 갖고 있고 점 하나 똑같은 거 갖고 있으니까 각 두 개 같지. A. 근데 각 두 개 같은 건 이제 A의 닮음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네. 자, 따라서 두 삼각형 A, B, E와 자, 이것도 이제 대응하는 걸 좀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응? 얘도 재민이가 왜 이러냐. 하얀 색깔? 불안하네.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이게 가계 순서를 잘못 맞춰줘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야, 제대로 쓰셨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X. 작은 삼각형에서 각 A와 큰 삼각형에서 A가 각이 똑같죠. 네. 그렇지? 대응하는 각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각 D와 대응하는 건 누구겠어? 큰 삼각형에서 각 B. B랑 똑같이. 네. 그러니까 B를 그 다음에 써줘야 돼. C. 그럼 남은 꼭지점 C 쓰면 되는 거지. A. 이거 참 순서 맞춰주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쉬운데요? 알았죠? 자, 닮은 무조건 뭐라고? AA 닮음이라고. 4고 쉽네요. 지금 좋네요. 아, 자,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얘보다 오히려 쉽다? 네. 네. 변의 길이 얘 비율을 다 따져봐야 되니까 손이 좀 많이 가는 느낌이 있지. 네. 얘는 각도만 따지면 되잖아. 맞아요. 그렇다고 방심하지 마. 시방 문제는 네가 훨씬 어려워. 왜요? 처음 연습할 때만 편한 거야. 왜요? 일단 니네 기분을 이해는 해. 하지만 방심은 하지 마. 네. 삼각형 닮은 응용이 더 어려워요. 응? 아, 그 마지막 거지? 그거 이제 해야 돼. 땡겼어. 자, 그러면 합 닮은 조건 3개 연습했고요. 자, 이제 이거 활용하는 게 책의 마지막 페이지 아마 나와 있을 거야. A 단계 마지막 페이지. 자, 그것만 하면은 일단 첫 단어 개념은 끝나요. 잘 봐봐. 이게 이렇게 4개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 더. 한 3개 정도 있을 것 같아. 아, 조건은 3개고 이제 네 번째. 네모사.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이걸 왜 외운다고? 그럼 공부를 왜 해? 자, 마지막 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뭐 책 보고 있나? 네. 졸려요. 오늘 상담 있어요. 시간 나오면 해야지. 아 무조건 나잖아. 이상한 애 끌고 와. 저희 뭐야? 그냥 모성들 끄. 자, 일단 직각삼각형은요 닮음 따질 때 뭐가 좋냐면 자, 이거 그냥 하나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지금 하는 그림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아까 A의 닮음이 좋았던 게 값도 2개 같은 것만 확인하면 끝났잖아. 네. 근데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이 나와버리면 다시 닮음을 찾는데 직각삼각형끼리 닮음을 찾으려면 특히 AA 닮음을 써서 푸는 조건이라면 너무 편한 게 있어. 왜 그러냐면 또 하나. 그렇죠. 왜냐면 직각삼각형끼리 닮음이면 딱 하나 같은. 각 2개 같은 거는 기본 옵션이 돼버리지. 90도로 갖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두 각 중에 어느 각 하나라도 같은 걸 찾아내면 바로 AA 닮음이라고 해도 돼야 안 돼? 돼요. 되죠? 그리고 하나 기억하자. 니네 직각삼각형 닮음 말고 합동 공부했을 때 각도 따질 때 점 X 표시해서 풀었던 거 기억나지? 네. 닮음 때도 똑같아요. 점 X 많이 쓴다. 알았죠? 점 더하기 X 몇 도였어? 90도였죠. 자,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거는 필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거 지금 방금 한 거는. 어쨌든 직각삼각형은 90도가 기본 옵션이다 보니까 나머지 각 하나 같은지만 확인하면 무조건 닮음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 내가 나중에 공식 이름을 붙여줄 거야. 이거는 설명을 끝내서 뭐 끝내고 마지막에 얘기할 거고. 찐따 공식. 자, 이것이요. 뭐라고? 진짜 오므리. 자, 일단 어떤 삼각형 그림에서 이게 가능한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직각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수선을 그리냐면 자, 우리 용어 알고 있어. 직각에 마주보는 대변을 우리는 빗변이라고 불렀죠. 오. 맞지? 오. 기억나지? H, 오. RHS 할 때 H잖아, H. 오. 자, 그랬을 때 수선을 반드시 그려야 돼. 어디에다가? 빗변에다가. 이 그림에서 이 공식이 100% 성립하고 자, 이건 사실 중요성으로 아까 AA 닮음이 중요하다 했잖아. 그것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왜 중요하냐? 고3 때까지 나와요. 그래도 중요한 거야. 꼭 고3은 기억하라. 자, 그리고 닮음은 고등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식이 총 몇 개냐면 책에는 아마 3개 정도가 나와 있을 텐데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아. 그것까지 다 설명해 줄 거다. 자, 첫 번째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그림에는 직각삼각형이 총 몇 개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 둘, 네. 세 개가 있지. 그럼 아까 성범이가 삼각형 3개만 다 닮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었잖아. 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 그림은 3개의 삼각형이 다 닮음이에요. 네. 그래서 3개의 삼각형이 닮음인 것 때문에 공식이 3개. 아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오늘은 좀 이해를 하고 공식은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네. 자, 직각삼각형 잘 보시면 첫 번째 점엑스. 점 X 표시하는 거 많이 한다 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랑 누구랑 닮음을 확인할 거냐면 자, 이거 네. 모든 삼각형이 지금 직각을 하나씩 갖고 있지.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각 하나만 같으면 무조건 AA 닮음되는 거 맞죠? 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첫 번째 누구랑 누구랑 닮음을 찾을 거냐면 점을 내가 여기에다가 찍었어. 그럼 저기 X. 그럼 물론 여기가 X가 되겠지. 아, 그쪽 말고. 그리고 여기도 X가 되긴 하겠지. 근데 그걸 다 표시하면 헷갈리니까 여기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점을 딱 찍어버리면 누구랑 누구랑 닮음일까를 봤을 때 저 큰 거하고 저 작은 거 중간 작은 거. A, B, 자, C 이제 손가락으로 A, 해봅시다. 요 삼각형은 점하고 직각을 갖고 있나요? 네. 맞죠? 근데 점하고 직각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삼각형은 전체도 갖고 있죠. 네. 왜? 전체 삼각형, 직각, 점. 각 두 개 같이.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닮음이냐면 요 A, 녀석하고 B, C하고 전체하고 A, 닮음이에요. 자, 그럼 닮음인 거 찾는 건 좋은데 순서 맞추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하자. 자, 순서 맞춰볼게요. A. 자, 좀 헷갈리잖아. 제가 A, 점 x를 다시 한번 A, 표현해 볼까? 여기가 x면 점 더하기 x가 90도니까 여기가 점이 되고 여기가 x 되는 거 맞나요? 네. 전체에서 봤을 때에도 요거 더하기 요게 90도가 돼야 되잖아. 그럼 C. 그러니까? 그러면 점 x A. 표시하니까 대응각 찾기가 좀 편하지. 어떻게 돼? CBA. 작은 삼각형에서 각 A는 X 표시잖아요. 그럼 CBA. 큰 삼각형에서 작은 X 표시는 여기 있죠? CBA. 그렇지. 그 다음에 B는 점이잖아. 왜 전체 삼각형도 점을 갖고 있잖아. B. 그럼 B가 똑같이 대응각이 네. 되는 거고 D는 직각이죠. 작은 삼각형에서. 잘 들어라. 그러면 전체 삼각형에서의 직각은 각 A지. 네. 그러니까 C, B, A라고 쓸 수 있고 무슨 닮음 조건을 만족했다? AA 닮음 조건을 만족했다라는 거다. 자, 그럼 닮음을 찾았으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잘 보세요. 대응하는 변을 좀 찾아볼 건데 자, 이거는 그림으로 표시할 거니까 잘 들어라. A, B, D하고 A 전체 삼각형하고 닮음인 건 알았어. 그러면 대응변이 어떻게 되냐면 자, 편의상 A하고 AC. 변의 길이를 내가 문자를 한번 써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C라고 내 이름을 붙여볼게.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네. 왜냐면 여기는 각 D하고 뭐 이렇게 대변대각 관계 따져가지고 스몰 문자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설명상 이해만 하고 넘어갑시다. 야, 그러면 작은 삼각형에서의 A하고 큰 삼각형에서 누구랑 대응변일까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자, 작은 삼각형은 AB가 빗변인가요? 빗변이죠? 작은 삼각형 요거. 자니 얘들아? 네. 대답을 안 해 갑자기. 어? 작은 삼각형 ABD는 스몰 a가 빗변이잖아. 네. 네. 직각삼각형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딱 여기서 발견되는데 직각삼각형이 둘이 닮음인 걸 찾았다. B변. 그러면 빗변끼리는 무조건 대응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C하고. 빗변이 원래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길죠. 네. 그러면 두 직각삼각형끼리는 빗변이 가장 긴 변이잖아. 직각삼각형. 아. 빗변이요. 그러면 두 직각삼각형끼리 닮음인 걸 찾았으면 긴 변끼리 무조건 대응변이야. 네. 그럼 그게 내가 직각이 닮음 나오면 되게 편하다고 얘기한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닮음 찾기도 편하고 대응변 찾기도 편해.
자, 그럼 얘가 빗변이 A잖아. 그럼 큰 삼각형에서 빗변이 무조건 대응변이 된단 말이야. C죠? 네. 그래서 A하고 C가 대응변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에서의 B하고는 누구랑 대응변일까? 요거 좀 헷갈리지? 그러면 각도로 찾아봐봐. 점하고 직각을 끼고 있죠. B는. 그럼 큰 삼각형에서 점하고 B점하고 직각을 갖고 있는 게 여기 있지. 큰 삼각형 얘들아. 점하고 직각. 그럼 A네. 따라서 B하고 A가 대응변이 돼. 이걸 썼으면 꼭지점으로 찾는 게 가능한 거야. 잘 봐봐. B가 알바 뭐였어? 야, 잘 들어. B, D 선분이잖아, B가. 네. B, D 선분이면 두 번째, 세 번째 꼭지점이잖아. 네. 그러면 대응하는 거 B, A를 찾으면 B, A가 여기 있잖아. 네. 따라서 B랑 A가 대응변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형지야, 잘 보고 있지? A의 제곱은 어? 잘 B의 봐라. 이거 어려워, 곱하기 C. 얘들아. 닮으면 이게 얘들이 내가 이걸 자꾸 다 일일이 설명해주는 이유는 이거 외우긴 해야 되거든. 얘들이 공식만 외우고 넘어가. 근데 사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방식이라 그랬잖아. 니네가 나보다 증명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나중에는. 근데 이걸 물론 일단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안 까먹고 잘 기억하고 있으면 중간 이상한 하는 거는 나도 많이 인정하거든. 근데 그 이상 더 잘하려면은 어떤 과정 때문에 닮음이 되는지까지 니네가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거 비례식 만들어졌네. 대응변 비례 따져보니까. 근데 이거를 정리했더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항의 곱하고 외항의 곱을 했더니 A의 제곱이 B 곱하기 C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져. 이게 직각삼각형의 닮음 활용 첫 번째 공식이야. 오. 세 번째 거예요. 자, 근데 이걸로 외우는 것보다 선생님 추천, 그림으로 외우는 걸 추천해. 근데 그건 마지막에 내가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줄게.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하나 좀 이해하시고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저 그림을 총 이번에 4개를 그릴 거야. 총 다 합쳐가지고. 자, 계속 얘기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닮음 활용 문제는 지금 사용하는 공식은 전체가 직각삼각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빗변에 반드시 수선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알겠지만 다 3개의 삼각형이 다 닮음이라는 걸 아까 확인했었지. 그럼 이번에 누구랑 누구랑 닮음을 찾아볼 거냐면 잘 봐봐. 이번에 여기를 B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한번 나와. 자, 물론 닮음 찾는 건 각으로 찾을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번엔 점을 여기다 찍었어. 자, 그럼 이번엔 어떻게 닮음이 되냐면 요 삼각형은 직각하고 점을 갖고 있죠. 근데 전체 삼각형도 어때요? 직각하고 점을 갖고 있죠. 네. 그럼 각 2개 같네요. 무슨 닮음이야? A의 닮음이야, 이것도. 네. 자, 그러면 대응하는 꼭지점 잘 찾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저것처럼 좀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 이번엔 얘부터 써볼게. A, C, D를 써볼게요. 자, 순서 맞춰보자. A, C, D면은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D가 작은 삼각형에서의 직각이지. 그럼 직각끼리 무조건 대응각이잖아. 그럼 큰 삼각형에서 직각은 A지. 그러면 A를 세 번째에다 써야 돼. 네. 이해됐어요? 세 번째에다 쓰는 거야. 이게 맞춰줘야 돼, 이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점은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 그럼 니네가 알지만 닮음이 삼각형끼리는 대응각이 같다네. 그러면 여기에 C는 전체 삼각형에서 C하고 대응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C가 두 번째 오는 거야. 이렇게 대응을 시켜야 돼. 자, 그럼 나머지 꼭지점 뭐가 있어? 전체 삼각형에서 C, A 채웠으니까 B만 쓰는 거지. 자, 이렇게 순서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알았죠? 니네한테는 오히려 이게 힘들어. 자, 무슨 닮음 조건이야? A 닮음 조건. 그리고 이게 좀 연습이 되면 좀 머릿속에 상상을 통해서 매칭시키는 것도 가능한데, 야, 아까 요 삼각형하고 전체가 닮음이라고 했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닮음은 적당히 잡아 늘리거나 줄이면 포개진다고 알고 있어. 그럼 이 상태에서 변의 길이를 잡아 늘리거나 줄이면 이 큰 삼각형하고 구조가 똑같아지나? 안 되죠. 왜? 이 상태에서 변의 길이를 늘리면 이 모양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네.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직각은 위에 있어. 네. 얘는 밑에 있단 말이야. 뭐 90도의 포지션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매칭시키면 되냐면 여기에는 직각이 일단 위로 끄집어 올려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라. 이 삼각형을 들어. 잡아 돌려. 형상을 해봐. 그래서 여기 있는 AD가 이렇게 회전시키면 AD가 밑으로 내려올 것이고 밑에 처박혀 있던 D가 삼각형을 이렇게 잡아 돌리면 D가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던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회전돼가지고 90도가 위로 올라오겠지. 형상이 되니? 네. 이 연습도 하면 좋아요, 사실은. 그럼 이 상태에서
잡아 늘리다 보면은 이 삼각형하고 모양이 그냥 똑같아진다. 네. 이렇게 돌려놓고 대응되는 꼭지점을 찾으면 개편해. 진짜야. 근데 이게 나도 이렇게 공부했어. 중학교. 강아지가 편하대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재민아 잘 들어라. 어? 자, 그럼 이걸 내가 회전시켰다 했지. 지금 생각해봐. B는 여기 있고 이렇게 돌린 거니까 A가 밑으로 처박히고 B가 위로 솟아났겠지. 맞니? 네.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들어봐. 야, 아까 요 삼각형하고 요게 닮음이라며. 꼭지점 찾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럼 회전시켜서 매칭을 시켜보면은 D가 누구랑 대응각이 되냐면 잡아 늘려지다 보면은 누구랑 대응각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는 A가 변의 길이를 늘리다 보면은 C랑 대응하는 거야. 잘 들어. 네. 그래서 D랑 A가 대응한다 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돌리는 연습도 하는 건 좀 추천합니다. 알겠지? 사실 아까 했던 예제들로 다 이게 돼요. 네. 되는데 이게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설명을 한 건데 네. 얘도 마찬가지야. 네. 야, 요거랑 전체가 닮음이라고 그랬지. 네. 이 삼각형을 이 위치 그대로 변의 길이를 늘리기만 하면은 네. 전체 삼각형하고 모양이 맞아 떨어져?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 C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돌려. 자, 그럼 잘 들어봐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회전되면서 B가 위로 올라오고, A가 위에 있던 게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시키니까 A가 밑으로 내려오고 C는 그대로 이렇게 있겠지.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변의 길이를 늘리다 보면은 맞아요. 너무 대수그렸다. 미안하다. 너무 대수그렸다. 자,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저 삼각형하고 구조가 똑같아질 때가 이번에 생긴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바로 매칭을 어떻게 시키면 되냐면 A가 늘어나서 B랑 만날 거 아니야. 네. 여기 있는 D는 늘어나서 A랑 만날 거 아니야. A랑 만날 거 아니야. 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됐니? 자, 리액션이 없어 이것도 이거니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졸려서 그렇지. 다 했어. 좀만 참아. 돌린 게 아니라 두 개나 남았잖아요. 마지막 거 금방. 아, 세 번째 주둥이 똑같아 이거랑 근데. 잘 봐봐. 아. 이렇게 돌려가지고 매칭시키면 좀 편하단 말이야. 아, 선생님 헷갈려요. 그럼 여기다 직접 그려줄게. 이 삼각형을 직접 돌려. C 기준으로 잡아 돌려. 그러면 이렇게 회전되겠지. 이렇게. 점점 멘탈이 붕괴되고 조용히 해, 이 자식들아.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거 보니까 메로나 먹고 그럼 싶어요. 그 상태에서 변의 길이를 늘리면 B랑 A랑 만나 안 만나? 만나요. B랑 A랑 만나 안 만나? 만나요. 그럼 대응하는 각이 얘랑 얘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훨씬 편하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매칭시키는 거 연습해라. 넘어가요. 알았음? 네. 자, 그렇게 해서 된다라는 거고. 자, 이제 공식을 만듭시다 우리. 맞다. 할 게 많네. 공식 아직도 안 우리가 만들었어요. 회신하는 그래서 뭐 하나? 자, 그럼 변의 길이를 봅시다. 닮음 찾기 위해서 돌린 거였고 원래 그림에서 봐봐. 원래 목적은 대응변 찾아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빗변끼리 대응변이라 그랬죠. 네. 그럼 작은 삼각형의 빗변 A 맞니? 네. 큰 삼각형에서 빗변은 C 맞니? 네.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에서 B하고는 누가 대응변일까를 보시면 C요. 점 직각을 갖고 있죠. 네. 큰 삼각형에서 점 직각은 A야. A죠. A. 네. 연습해야 돼 얘들아. 연습했어. 어렵다니까 얘들아. 찾는 거 처음에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내항이고 외항이고 그래도 C 했더니 똑같아요. A에서 왜 1, 2번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 저기는 ABC랑 여기는 ABC가 같니? A, B, C가 뭐예요? 저기 ABC 네? 여기 ABC 같냐고. 알파. A, B, C가 같잖아요. 변의 위치가 다르잖아. 어디가요? 저기 A는 왼쪽에 있고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 아, 달라. 이해했어요. C는 알았어? 똑같잖아요. 다 같진 않잖아. 같은 공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밖에 알았어요? 써지는 거 자, 뿐이야. 그럼 잘 들어. 외우는 거 알려줄게. 어떻게 되냐면 홍주가 나 괴롭히는 걸 좋아하잖아. 네. 오성주가 여기 서 있어. 네. 이쪽에 창욱이가 서 있어. 네. 올라오려고 하는데 막는 거. 여름이야. 덥잖아. 네. 성주가 고성능 물총을 하나 샀어. 창욱이한테 헤드샷을 날려. 물총을. 뭐 죽진 않잖아. 저격총이야? 그래서 총을 딱 쐈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딱 쐈어.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머리에 딱 맞았어. 물이 어떻게 돼요?
퍼지지. 퍼져요. 네. 그럼 어떻게 퍼지냐면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퍼진다라고 외우면 돼. 얼마나 멀리 무성하게 가지고. 아니, 너무 무슨- 억지 같지만 자 공식을 잘 봐봐. 아니, A의 무슨- 잘 들어. 총이 공식이 파괴력이. A의 제곱은 B 곱하기 C라 했잖아. 네. 그러면 멀리서 물총을 쐈어. 그럼 A 제곱이야. 폭탄 안 터뜨렸네. 그러면 B로 튕기고 C로 물이 튕긴다 그랬잖아. 이건 그래서 거의- B, C 곱했다라고 그림으로 외우면 편해. 근데 왜 A 제곱이에요? 멀리서 물총 쐈으니까 제곱이야. 봐줄 것 보다. 아, 약간 억지성을 떠서 외우자는 거야. 그림으로 외우자고. 그럼 A의 제곱을 때리면 B 곱하기 C라고 외우면 된다. 자, 그럼 이번에 오성주가 또 여기 서 있는데 이번에 여기 민송이가 서 있었어. 네? 민송이도 헤드샷을 맞아야 돼. 그래가지고 물총을 또 쐈어. 멀리서 쐈으니까 몇 제곱이야? 제곱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또 B로 A를 하고 제곱해. 그다음에 그럼 민송이 머리에 물을 맞았으면 물이 튕기겠죠? 네. 그러면 한 번 튕기고 C. 두 번 튕기는 거야. 어. 그래서 A의 제곱은 B 곱하기 C. 공식은 달라. 문자나 같은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다고. 네. 편하다고. 자, 이 방식대로 헤드샷을 이따가 한번 또 나눌 거야. 잘 아, 봐봐. 이거 이거 야, 진짜 이제 요령이 시간이 같으니까 들어가는 이번엔 좀 빨리 합시다. 잘 보세요. 맞아요. 결국엔 공식을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외우는 걸 추천한다고. 물론 공식이 성립되는 과정은 철저하게 AA 닮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좀 기억을 했으면 이번에도 좋겠다. 작은 것끼리예요? 자, 남은 거 뭐 있어요? 작은 하나씩 것끼리 남았어. 작은 것끼리 남았죠. 아니 작은 전체로 것끼리 나왔어요. 닮으면 돼. 전체로 나왔어요. 전체는 아까 했잖아. 아니 그세 개다 되는 거 나왔어요. 뭐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세 개 다 닮음인 건 이미 확인을 했어 아까. 확인.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수선 내린 게 기본적으로 닮음이 성립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자, 반대로 이번에- 그려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잘 봐봐. 요 변의 길이가 A고 요 변의 길이가 B고 요 변의 길이가 C야. 그럼 일단 이치가 C네. 얘랑 닮음인 거 한번 또 따져볼게. 자, 다 닮음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얘랑 얘도 직각 하나씩 갖고 있죠. 네. 그럼 이번엔 점 X를 그냥 다 표시해보자. 여기다가 점 찍었어. 여기다가 X 표시했어. 점 더하기 X는 90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자동으로 점이 되는 거 이해됐나요? 네. 그럼 여기가 X 표시되는 거 알겠죠? 네. 자, 그렇게 됐더니 왼쪽하고 맞네요. 오른쪽 삼각형은 끝났어요. 점 X 직각 다 갖고 있으니까 각 세 개 다 같아져 버렸지. 네. 그럼 당연히 AA 닮음이야. 3은 0이네요. 자, 그래서 A, B, C 마찬가지로 꼭지점 써가지고 우리 대응각 맞춰보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 A, B, D라고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순서 맞춰보자.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돌리는 작업을 해서 해도 되고, 그냥 각도 표시한 거 보고 바로 매칭을 시켜도 되고, 본인이 하고 A, 싶은 B, 대로 해봐. C. 아까처럼 잡아 돌릴 거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번엔 회전이 아니라 C. 회전이 아니라 이번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요 삼각형이지. 얘를 D를 기준으로 눕혀.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높이라고. 상상이 되니? 쌉쓰리.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오겠지. 네. 얘를 이렇게 그냥 높였다고. 건반지는 아, 또 비율이 안 맞는다고 태클 거는 거야? 아, 네. 그 정도는 감안하고 회전시 이렇게 있던 걸 세워져 있던 걸 눕혔다고. 근데 네. 너무 비율이 그 상태에서 이 삼각형을 적당한 길이를 늘리면 요 꼭지점이랑 요게 만나겠죠. 네. 네. 요 꼭지점이랑 얘가 만나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돌렸으니까 D 기준으로 돌린 거니까 자, A 꼭지점이 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C가 위로 솟아나겠지. 네. 네. 그럼 자동으로 대응하는 꼭지점이 어떻게 돼? 맞춰져. A랑 B가 만나잖아. 네. 그러면 A랑 B가 만나니까 요 B랑 만나는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다가 A를 쓰면 되고 반대로 큰 삼각형이 미안 네. 요 삼각형에서 A랑 만나는 건 누구랑 만나냐면 C랑 만난다고 했지. 네. 그럼 C를 첫 번째로 써주면 되는 거야. C. 자, 마찬가지. 우리 아까 늘 얘기했지만 직각 삼각형 길이는 직각이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직각 길이는 무조건 대응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D가 세 번째에 오면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네. 무슨 닮음이야? AA 닮음이야. 여기 SS 닮음은 없어요. 아까 했잖아. ASA는요? 잤냐? 아, SAS요. 아까 했잖아. 아, 이거 여기서는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의미잖아. 부르고는 쓰지 않아. 그래요? AA 이거 AA 닮음 응용이야. 정확하게. 자, 그럼 이것도 공식 만들어 보자. 아, 왜 이렇게 그냥 대응변 찾아볼게요. 쓸데없어. 헷갈리니까 잘 들어라.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 자대기는 제거해요. 왼쪽 삼각형에서 A랑 오른쪽 삼각형에서 누구랑 대응변일까를 생각을 A요. 해보자. 왼쪽 삼각형에서 A는 직각 X 표시. C요. 오른쪽 삼각형에서의 직각 X 표시는 여기 있지. 네. C랑 대응변. 연두색으로
삼각형에서 B는 점 직각이지. 네. 오른쪽 A요. 삼각형에서의 점 직각은 여기 있지. 네. 그래서 B 대 A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럼 얘도 똑같은 A 거 제곱 만들어지죠. 곱하기 BC. 문자는 똑같지? 하지만 같은 공식 아니라고. 네. 자, 헤드샷 날리자. 오성주 여기 서 있어. 이번에 방수진이 여기 서 있어. 아. 세 번째 희생양이 등장했어. 아. 총을 쏴서 머리를 맞춰야 돼. 그래야 쾌감을 느끼니까. 자, 멀리서 총을 쐈어요. 멀리서 총을 쐈어요. 그러면 제곱해야 돼. 힘드니까. 네. A 제곱. 얘들아. 자, 그럼 수진이 머리에 맞았어. 피가 튀기겠죠? 왜? 네? 그러면 사방으로 왜 피가 튀어요? 왜 실탄이 됐어요? 왜 저만 죽어요? 피가 튀어. 물이 튀기겠죠? 네. 왜 실탄이 됐어요? 물이 튀기겠죠? 갑자기? 물이 튀기겠죠? 자, 그럴 때 미안. 물이 튀기겠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물이 튀기니까 B 한번 곱하고 C 한번 곱하면 돼. 피가 튀기겠죠. 됐니? 네. 지금 피가 더 좋아요. 당연하게. 뒤로 합시다. 말 실수했어. 미안해. 자,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자, 네 번째 공식 하면 끝납니다. 자, 네 번째 공식은 선생님. 핸드샷이 아니고 아 아쉽다. 네 번째는 책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유가 네. 뭐냐면 필요 없어. 발문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네? 자, 얘는 왜요? 이 그림에서 복합적으로 쓰는 하나의 공식이 있어서 그냥 같이 외우자고 내가 써주려고 하는 건데 발문을 쓰진 않아요. 네 번째는 쓸 수 있긴 해요. 발모할 때. 발문을 사용 안 한다니까. 그럼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문제 풀 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하려고 문제요? 하는 거야. 이 그림을 쓰는 문제. 너 같은. 이게 닮은 문제잖아요. 야, 닮은 문제라고 닮은만 써? 아니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 연습하자는 거야. 아 아니구나. 자, 얘는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잘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리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니네가 근데 이미 문제 풀면서 이미 접해봤던 개념이야. 자, 이 그림을 넓이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몇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 잠깐만요. 총 3가지 같은 4가지요. 네 가지요. 내가 4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 물론 세세하게 따져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큰 삼각형 그냥 한 번에 계산하는 건 두 2분의 가지 1 정도가 A. 있어. 2분의 1 곱하기 AD. 얘랑 얘가 밑변 높이 구조가 되지. 네. 그래서 A 곱하기 B가 되고 그럼 CD도 돼요. 근데 얘랑 얘도 수직이니까 밑변 높이 구조가 성립하죠. 네. 그러면 넓이를 총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끝이에요? 근데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둘이 같은 삼각형 넓이 아니냐? 네.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은 같아야겠죠. 그럼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상. 뭐가 신기하게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줘요. AB는 얘랑 얘랑 CD라는 같으니까 양변에 2분의 1 약분하면은 AB는 A CD라는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라는 원리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도형 풀다가 이런 거 몇 번 해보지 않았니 근데? 네. 조금씩 기억은 날 것 같아. 근데 지금 닮음을 쓰진 않았지. 네. 철저하게 넓이만 사용했죠? 끝이에요? 넓이만 사용했죠? 자, 잘 들어라. 아니. 이거 왜 얘기해준다 했어? 이 그림 할 때 필요한 공식이라서 그냥 같이 세트로 외우는 게 좋아서 그냥 설명해주는 거야. 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헤드샷 날리는 거 연습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쌀국수 몸에 떡배기. 맞자. 자, 헤드샷 몇 번 날렸어? 저 저렇게 네 3번 번이요. 다녔어요. 이제 실탄을 세 들고 번 왔어요. 날렸죠? 첫 번째 오성주가 첫 번째 누구 맞았냐? 강창훈이 맞았구나. 창욱이한테 헤드샷을 날렸어. 피가 그만 튀었어요. 이렇게 제곱 날리면 피가 요거 튀어요. 곱하기 요거였지. 네. 맞지? 자, 두 번째. 그거 다 그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민성이. 민송이한테 헤드샷을 이렇게 날렸어. 제곱하면은 요거 곱하기 전체였지.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진이. 수진이한테 BT가 헤드샷을 네. 날렸지. 자, 이렇게 헤드샷을 쏘면은 두 배 제곱이 피가 되면서 튀겨요. 피가 왜 였죠? 나만 죽여? 진짜 킬이에요. 총 세 가지 공식 만들어서 실탄이에요. 얘기했죠. 네. 그림으로 외우긴 하시는데 발문 조건까지 좀 알고 외웠으면 좋겠다. 네. 알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연습 하나만 하면 끝납니다. 연습 하나 해야 돼요. 이거 예제 안 하면 벌 받아요. 지금 1시 넘었죠? 네. 넘었죠, 당연히. 있잖아요. 계단에 여기 들어가졌어요. 종이가루가 날리고 있어. 자, 요거 하고 쉴 거야. 연두색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메로나 먹고 싶어요. 리지. 그럼 리지. 무슨 말이네. 그거 리지.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요게 아마 라센 예제일 텐데. 바로 찾아야죠 뭐. 아, 이거 나 제목을 얘기 안 해줬구나. 제목 아, 직사각형 이거? 발목이잖아요. 자, 이거 설명하면서 해줄게 그냥. 잘 봐봐. 응? 제목이 있는데, 자, 책에 공식 제목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나랑 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야. 우리 뭐 평에서 그냥 여러 가지 사각형할 때 뭐 왕따 공식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거 네 번째 공식이 넓이를 이용한 공식이 하나 있었죠.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D라고 아까 만들어줬었지? 네. 이게 어떻게 됐었냐면 A, B, C, D였단 말이야. 네. 그럼 곱한 게 서로 같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D랑 같다. 이렇게 공식 하나 만든 거죠. 네. 한글 지금 뭐랑 비슷해? 가나다라. 가나다라 소, 먹어서 지금 소. 뭐랑 비슷해? 소. 소지. 그래서 공식 이름이 소공식. 소공식이에요. 에바예요. 선생님 에바예요. 네, 학교 선생님들도 이 단어는 쓰시더라고요. 소정식. 에바인데요. 자, 그래서 소공식이라는 거 좀 이해하시고, 거기 빈강실 있지? 102호. 거기서 좀 하고 있어. 누구세요? 거기서 하면 돼. 다음 주에 시험 보면 돼. 아. 니네 학교? 네? 니네 학교. 아유. 자, 어쨌든 이 공식 이름 뭐야? 헤드샷 공식이 아니라 소공식이다. 얘들아. 소정식이요. 헤드샷 공식이라고 하면 안 돼? 전서. 알았지? 자, 문제로 돌아와서 이거 하고 얼른 쉬자 우리. 와, 까이다. 모르는 자, 사람을. 왜 복잡한지를 좀 소공식이 왜 복잡한지를 요거 풀면서 하나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정식은 안 돼요. 한두 정식. 한심스러워. 아. 찾았어요 바로. 어. 아, 똑같다. 몇 번에 있어? 없어요. 495번에. 네? A 단계 아니야? 아닌데. 아. 어디까지 가요? 495. 맨 오, 끝장. 똑같아요. 어? 아닌데요? 이렇게 안 나와 있니? 네. 이거 아니라고? 아래 4예요. 아래가 아, 4예요. 이것도 있어? 와 삼은 선생님 없어요. 몇개 3이라고 알려주셨다. 네, 없어요. 그럼 없다고 생각하고. 자, 책에 맞춰서 그냥. 자, 그 시도-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여기 넓이 계산하세요 나와 있죠. 아니요. 네. 아니요 그 옆에 거예요. 옆에 거예요. 그래? 고장 나셨어요 왜? 그러네. 자, 풀어보자 그러면. 레전드네. 야, 자, 왜 복잡하냐면 잘 봐. 헤드샷을 어떻게 날려야지만 넓이 계산할 수 있을까를 좀 찾아야 되는데, 야, 여기 넓이 찾으려면 기본적인 생각은 빗변 높이를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네. 그래야 넓이 계산할 거야. 그럼 길이를 두 개를 다 찾아볼 건데, 첫 번째, 나중에 뒷단원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 변의 길이는 3인 걸 그냥 눈대중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디요 어떤 거? 근데 아직 우리는 피타고라스 아저씨 공식을 모르니까 그렇지. 아저씨. 지금은 할 수 알죠. 없고 그래서 원칙대로 해보자. 자, 먼저 얘를 계산할 수 있어. 아니네요. 집에 자, 왜 그러냐면 헤드샷을 어떻게 날리면 형 되냐면, 닮았다. 자, 아까 이쪽이 창욱이었나? 네. 창욱이한테 헤드샷 4분의 75 맞아요. 상황이 우리 맞아요. 요렇게 팅이다 그랬지? 네. 자, 그럼 공식상 5의 제곱이 4 곱하기 4x. 4분의 25요. 25x는 4 더하기 이렇게 x예요. 되지. 왜요? 아, 25는 4 더하기 x. 4 곱하기 4 더하기 x. 네, 아, 성주야. 그 식 그런 거였어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잘 풀었네. 5의 제곱은 4 곱하기 전체라고. 됐어? 그러면 전체는 4 더하기 x잖아. x가 얼마냐? 4분의 25 나오니까 거기서 4 빼면 4분의 4분의 9요. 9 나오니? 1이죠. 왜 1이니? 몰라. 9잖아. 맞네요. 맞아. 아! 자, 그럼 x가 뭐야? 뭐죠? 잘 들어. 3이요. 4분의 9야. 됐니?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거 찾아야 되는데, 아시죠? 이거 찾을 수 있는 공식이 있을까를 따져봤을 때 세 번째. 피타고라스. 민성이 아니 수진이죠, 수진이구나. 수진이. 아. 자, 수진이한테 헤드샷을 날렸어요. 피 튀겨요. 자, 여기는 y라고 하자. 네. 네. 그러면 여기다가 p가 어떻게 튀겨? 왜 이렇게 저만 튀기지? 튀겨요? 오늘만 그렇게 하자. 헐. 자, 그럼 p가 양옆으로 튀기죠, 이렇게. 네. 저 처음 그때 민성이하고 그러냐? 그랬어요. y를 제곱하면은 4하고 x잖아. 근데 x 네. 찾았잖아. 네. 그럼 4 곱하기 4분의 9가 돼서 9가 되지. 그러니까 3이죠. 마이너스 3. y는 원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도 제곱하고 9잖아. 근데 변의 길이니까 양수만 되는 거예요. 맞아. 알겠지? 네. 양수만 되는 게 아니라 양수가 원래. 어쩔. 자, 됐죠? 따라서 쫄쫄이 TV. 뒤꿈치 부분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되지. 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럼 2분의 아니죠. 네. 8분의냐? 4분의 8분의 27이에요. 27. 8분의 27. 2분의 1을 안 곱해? 자,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곱한다 말을 하려고 한 거지. 됐니? 네. 자, 참고로 이 문제랑 해당은 참고 없지만, 제발. 자, 민성이한테 헤드샷 날리면 뭐를 구할 수 있나요? 피를 알 수 밑변이요, 있어요. 밑변, 얼마나 밑변. 요 길이를 Z라고 하자. 네. 그러면 여기다가 헤드샷을 날리면 물이 이렇게 튀기죠? 민성이 당황스럽겠네. 이렇게 갑자기 튀기죠? 머리- 자, 그럼 계산 가능해 안 해? 가능은 해. 가능해요.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여긴 제곱이지? 네. Z의
제곱은 x 곱하기 x 플러스 4야. 네. 맞니? 똑같은데요? 네? 아니요. 이거 설마 이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 그 y랑 같은 거 아니에요? x 곱하기 전체라고. 아, x 아까 얼마였어? 저 어려워요 오히려. 이거 어렵다 했잖아 소공식. 자, 부적공식. 4분의 9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4가 돼. 계산해봐. 자, 16분의. 16. 자, 얼마냐? 29 더하기 9, 29 곱하기 9지. 36. 자, 25 곱하기 9. 36이요. 맞니? 네. 근데 내가 왜 일부러 이거 계산 안 했는지 알겠어? 네. 몰라요. z를 제곱해서 이게 됐어. 자, 간만에 나오네요. 지수법칙 기억하니? 아니요. 네. 왜 몰라요 지수식을? 하나. 25는 5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죠. 지수식 모르는데요. 그러면 z를 제곱한 게 이거예요. 그럼 z는 얼마일까? 4분의 15. 4분의 15요. 자, 까먹었을까봐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지수끼리 묶을 수 있어요. 어떻게? 4분의 5 곱하기 3의 전체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왜? Z는 4분의 2. 지수 법칙 중에 지수의 분배라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 지수 16분의 2를 75. 5에다가 분배하고 3에다가 분배하고 4에다가 분배를 다 할 수 있었지. 네. 다 안 하면 안 돼. 가물가물하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이건 네. 기초 계산이니까 까먹었다 그러면 좀 그래. 네. 알았지? 네. 자, 그러면 z는 누가 z겠어? 괄호 안에 있는 게 통째로 z가 돼. z를 끝났죠? 제곱한 거라면 z 제곱한 거. 네. 끝났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결론 답은 나왔지만 자, 이걸 결론 통해- 내가 일부러 이걸 왜 해주려고 그랬냐면 이거 귀찮은 문제야. 네. 소공식 중에서는 귀찮은 문제인데 성 결국에 변의 길이를 헤드샷 3종 세트를 통해서 다 계산했지. 정일서도 아니고 다 계산했지. 방금 결국은 써서 소공식 쓰면 어디가 나면 변의 길이는 다 치워도 계산. 아주 완벽하게 치웠죠. 가까이 자, 가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네.